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유기견, 쇼호스트, 국민 남매. 먼저 쇼호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홈쇼핑 판매왕 대전 특집으로 꾸며진 편의중개 관련 단어입니다. 8일 방송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6명의 쇼호스트 지망생들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예선전 3분 판매 테스트에서 각자 개성이 드러나는 판매 전략을 보여주면서 또 독특한 개인기까지 펼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에 왜 갈까요? 단지 노래만 부르기 위해 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슬픔, 분노, 울분을 표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래방 마이크! 와! 너무 힘들었어요.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내 마음 안 알아줬어요. 나 육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노래방 마이크가 나를 위로해주네요. 앞에 전주 필요 없어요. 바로 넘어가야 돼. 노래도 못해. 잘하는 노래는 아니야. 그래서 노래 못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노래 배울 시간 없어요. 하지만 요거 하나면 흥을 다 살리실 수 있으시면서 육아 스트레스 노래방 마이크와 함께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딱이야. 네, 이 쇼호스트라는 꿈을 향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특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참가자들 다 매력 있고 잘하던데 역시 사람은 종이 한 장 이력서가 다는 아니라는 느낌. 심사위원 3인방의 따뜻한 눈길로 피드백 주는 거 감동이다. 저런 멘토 있으면 든든하지. 또 로션 바르는 전문적인 방법까지 있다니 쇼호스트에 대해 알게 된 방송이었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홈쇼핑 판매왕 대전 특집으로 꾸려진 편의중개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으로 꾸며졌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눈길을 끈 지원자가 있었어요. 슈퍼맨이라는 닉네임을 썼던 이태승 출연자가 네. 있었는데요. 본인이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면접에 가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윤정 심사위원이 연습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100시간 이상. 그래요? 그럼 내가 또 많이 그랬어. 정윤정 씨가 직접 나서는데요? 근데 정말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정말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본 지금 그림만.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또 금방 배워서 잘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실 실전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밤새도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을 알아봐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편의중계 보면서 약간 다음 회차가 기다려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쇼호스트라는 분야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이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덕목들이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잖아요. 참가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심사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이제 주고 그게 그 자리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 홈쇼핑의 세계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또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마음도 같이 가질 수 있게 해줬던 편의중개라는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좀 증명해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들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소개말처럼 관심 있던 시청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 출연자들이, 그 쇼호스트들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화술을 연마해서 카메라 앞에 서는지를 좀 잘 아시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국민 남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여름 댄스 유재석 특집으로 펼쳐졌는데요. 혼성그룹 도전에 앞서서 팀원을 꾸려야 하는 유재석 씨가 멤버형이 영순인 이효리 씨를 찾아가서 프로젝트 합류를 제안하는가 하면 또 완벽한 호흡으로 댄스곡 무대를 선보이면서 국민 남매로서의 매력을 뽐냈습니다. 여름 하면은 여름 노래 이런 게 조금 그룹도 있었고. 그렇지. 있었지. 그럼 저 나 오디션 좀 봐도 돼? 어디? 나의 제한 없으면.
아니 너는 내가 하나만. 아니 효리는 난 다른 거 걱정. 오빠 일단 불러볼까? 내가 일단 불러. 이 정도면 되지. 내려갔어? 내려갔어. 시작.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그녀는 나를 병들게 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우리들이 합을 잘 맞는다. 그러니까.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봐도 내게 먼저 막. 늘었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런. 오케이. 몇 점이야? 100점. 와우. 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제가 댓글 준비했는데요. 믿고 보는 국민남매 케미. 둘이 진짜로 친하니까 유쾌, 밝음이 화면 너머로 느껴짐. 신나는 여름 댄스곡 국민남매 조합으로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두 사람 노래 댄스 한바탕 했어요. 토크 진짜 물 흐르듯 술술 터지네. 이효리, 유재석 조합으로 진짜 꼭 혼성그룹 해주세요. 두 사람의 호흡에 대한 어떤 호평과 함께 이효리 씨의 그룹 합류를 기대하는 댓글들 대다수였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네. 다가오는 여름과 어울리는 새로운 부 캐릭터의 시작을 알린 놀면 뭐하니.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댄스 음악들에 대한 좀 향수를 갖게 해준 그런 방송이었고요. 뭐 또 최근에 왜 혼성 댄스 그룹이 잘 안 되지 없지? 뭐 이런 또 그 궁금증과 함께 댄스 그룹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기획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초반에 저는 이상민 씨가 들려주는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그 월드뮤직의 역사라든가 당시에 이제 그 앨범 공장이 거의 없어서 인기 가수들이 3주 간격으로 컴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에 이효리 씨 등장한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이 봤다. 항상 어떤 새로운 기획이 있을 때마다 이제 유재석 씨가 제주도에 찾아가서 이효리 씨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효리 씨는 굉장히 막 아주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이 조금은 느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효리, 유재석이라고 하면은 여기 국민남매라는 키워드에서도 알 수 있지만 둘이 나오면 화제성 하나는 잡는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정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재밌었다라는 느낌과 함께 앞으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주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유재석, 이효리가 막 흥이 오르면 옆에서 이제 이효리 씨의 남편인 이상순 씨가 약간 너무 질겁하면서 두 사람이 막 흥이 오르니까 약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 포인트로서 잘 보여졌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면 어떤 캐릭터화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캐릭터로 쓰는 것이 과연 좋은가는 제작진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영리했다고 생각한 거는 이 방송이 끝날 무렵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핑클의 대표 댄스곡 영원한 사랑을 틀어줬다라는 게 이 지점이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여름엔 역시 댄스곡이 좋다 이런 댄스곡들이 참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점점 그런 곡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 쭉 말로 설명을 계속 듣다가 딱 보여주니까 그래 우리가 한때 저런 곡들을 듣고 즐기면서 여름을 났던 시절이 있었지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몸으로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에 1시간 반 정도를 쭉 쇼로 보여줬던 거를 1분에서 30초에서 1분 사이에 그냥 확 압축해서 노래 한 곡으로 설득을 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뻔히 봐왔던 반복되는 기획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만한 거를 잘 승화를 해준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유기견.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7일 방송된 시리즈 M 관련 키워드입니다. 한때는 유기견이었지만 이제 새 주인을 만나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다양한 반려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유기견 중 장애견의 경우 새 가족을 만날 확률이 0%에 가까운 것이 현실인데요. 수미 씨는 후지마비 장애견 양순이 입양을 위한 임시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양순 너무 귀엽어. 양순 귀엽지? 들어봐. 양순이가 쉬를 했나 봅니다. 노란색인데 파란색으로 변해요. 한 번 더 눌러보면 이제 있나 없나 남는 거 체크하고 없으면 이제 바로 저도 이제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음 날 수미 씨는 양순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6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척추는 어떨까요? 땡기는데 얘가
하반신 마비인데 반응을 합니다. 쭈구리 하반신 마비라고 의심을 했는데 아주 미약하게 반응은 있어요, 척추에. 수민 씨는 사고 이후 6년간 산책도 제대로 못 해본 양순이를 위해 재활 하네스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들어주는 거야. 양순아 이리 서봐. 앞다리 힘을 길러야 산책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된대. 힘드니까. 해봐. 지치면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래도 하네. 저쪽으로 가봐. 해봐. 공간에. 이렇게 또 서 있는 것만이라도 근육이 좀 생길 거예요. 이젠 양순이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도 하고 목욕도 함께 하는데요. 건강하게 잘 이 친구가 살 수 있는 만큼 같이 이제 좋게 있다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죠. 저희가 이제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무지개다리 건널 때 그냥 예전 기억 없이 그냥 우리랑 잘 살았다. 소풍 잘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는 거야. 네, 유기견을 사랑으로 품어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확인해 보면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모두 행복했으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은 방송이었네요. 정말 잘 봤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가는 요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던져준 방송인 것 같아서 좋았네요. 이렇게 반려견과 그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네, 저도 참 뭉클하게 봤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합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키우기에 앞서서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한번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거북이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북이 2마리를 놓고도 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막 너무 사랑스러웠다. 어떤 날은 진짜 보기도 싫었다가 물 갈아주는 게 귀찮기도 했다가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을 때 이렇게 기쁜 순간도 있고 키우면서 또 정말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라는 거를 그냥 딱 보여주면 그걸 키우기에 앞서서 좀 더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좀 다양한 사례들 많이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뭐 각각의 케이스마다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었는데 좀 후기가 궁금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단지의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 좀 바뀌었을까, 관계가 좋아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끝까지 이제 그 아주 집중하면서 시청을 했는데 그 후기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공동체라는 개념이 단지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동물, 물론 나아가서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3부에서는 뒷다리가 마비된 양순이를 보여주었고 4부에서는 유기견이었던 이제 1월이의 출산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는 노견이었던 그 개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면 그 순서대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이하게 먼저 죽음을 먼저 보여주고 출산을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떻게 순환되고 가족들이 어떻게 이어나가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특히 그 구성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공존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시리즈 M. 앞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